오늘은 잠언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 잠시만요. 잠언 6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잠언 30장 24, 25절을 또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24에서 25절 다 같이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다니 곧 힘이 없고는 종로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오늘은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재미가 없을까봐 걱정이긴 한데 지금 사실 이 메시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중에 지나보면 진짜 이 메시지가 때에 맞는 양식이었다. 때에 안 맞는 양식도 있어요. 지금 때에 맞는 양식은 이런 거예요. 우리 필리핀에서 2013년도에 하나님께서 초강력 태풍이 필리핀을 이렇게 강타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10개월 정도 옷 3,000벌을 모아서 현장에 간 적이 있었죠. 그때 바닷가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가 방문했었어요. 그냥 싹 다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많이 죽었길래 아니 쓰나미가 갑자기 해안에서 불쑥 올라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서부터 오는데 왜 안 도망가고 뭐 했냐. 방송도 있었을 텐데. 근데 다들 하는 말이 쓰나미라 그러면 다 도망갔을 거라고. 먹던 것도 던지고 입던 거 그냥 그 몸으로 그냥 도망갔을 거라고. 근데 폭풍 해일이라고 방송이 나왔기 때문에 좀 세게 해일이 파도가 치나 보다 하고 다 앉아있다가 다 몰살된 거였어요. 언론에서는 5,000명 정도 죽었다고 했지만 사실 제가 그 현장을 방문하고 또 그분들을 만나고 했을 때 진짜 그분들 말대로 한 2, 3만 명은 좋게 돌아가셨겠다. 최대 5만 명까지 죽었을 수 있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쓰나미는 밑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이제 출렁거린 거잖아요. 폭풍해일이 시속 379km의 바람이 태풍이 오다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으로 1시간 거리죠. 그 바람이 오니까 태풍인데 바닷물을 잡고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폭풍해일이구나 했는데 방송 이제 그러고 이제 바닷가에 갔는데 저기서 7m짜리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늦었죠. 아무리 뛰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5년이 빨라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그 길로 5년이나 단축해서 빨리 갔다 이런 말을 했어요. 대략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5년 뒤쳐졌다는 소리예요. 시대가 이 정부와 기관들은 또 기업들은 5년을 확 가버렸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뭐 못 간 사람들, 못 간 기업들 다 죽었겠지, 묻어났겠죠. 사람들은 그냥 막 힘들어서 비가 온다, 소나기 온다 하고 정신 딱 차려보니까 이미 세상은 저 5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5년 뒤쳐지는 거죠. 시대가 5년 빨라졌다는 것은 반대말로 가만히 있고 발전이 없고 개발이 없고 성장이 없는 사람은 금방 5년 뒤쳐졌다. 모든 영역에서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동안 벌어야 될 거를 내가 지금 못 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플레가 터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내 돈이 그냥 줄어들겠죠. 그런 것처럼 5년 동안 벌어서 이만큼 쌓아놔야 될 돈이 지금 내 상황에서 5년 후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돈으로 턱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5년을 뒤쳐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풍년 때 열심히 일하면 남들보다 20, 30% 앞설 수 있지만 흉년 때는 열심히 일하는 걸로 되지가 않는다. 머리를 써야 된다. 기근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기근 격변의 시기에 가격 역전 현상을 최대한 이용해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면 10배는 기본이고 30, 60배, 100배까지 차이를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조금 약간 딱딱할 것 같긴 한데 최대한 열심히 몇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겨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겨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겨울 한파가 아무리 극심해도 반드시 봄이 옵니다. 피할 수 없는 계절이긴 해요. 겨울은 피할 수 없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의 목표는 단순해요. 겨울에 동물들한테 야 이번 겨울 너 어떻게 할 거야? 뭐 바캉스라도 한번 땡겨야지. 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찝찝했잖아. 이런 동물이 없어요. 살 좀 빼야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다 그냥 살아남는 것이 가장 유일한 목표예요. 최고의 목표고 유일한 목표예요. 동사 혹은 아사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동물들은 다른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동물들에게는 단 한 가지 겨울이 있습니다. 문자적인 겨울, 계절의 겨울인데요. 우리 이제 필립 선교회 회원들이 이거 했던 거를 왜 또 하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다려 보세요. 영상을 보니까. 근데 사람에게는 세 가지 겨울이 있어요. 세 가지 겨울. 첫 번째는 문자적인 계절 겨울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재정적인 경제 겨울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인생으로는 인생 겨울이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계절 겨울은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해요. 매년 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70에서 한 100번까지 경험할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100번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70에서 80번은 기본으로 경험합니다. 이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같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숙명은 아니다. 운명이랑 숙명이랑 비슷하게 쓰는데 사실 약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운명은 앞에서 날아오는 돌이라서 피할 수 있는 거고, 숙명은 뒤에서 날아오는 짱돌이라서 피할 수가 없는 걸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단어긴 한데 약간 나눠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겨울이 느껴지긴 해요. 거지나 노숙자는 정말 직격탄을 맞을 거예요. 동사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튼튼한 집과 풍족한 음식과 따뜻한 난로, 땔감, 불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추위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죠. 그렇죠? 따뜻한 우유를 끓인다든지 옛날식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춥지만 그 집에서 추워 죽는 사람은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 인생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겨울은 가장 적게 경험한 겁니다. 계절 겨울은 매년이고 인생 겨울은 1년에 한 번이 인생에 한 번입니다. 이게 이제 말년인데요. 요절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요절한 사람이 아니라면 인생 겨울도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이게 쓸쓸하고 참 초라해 보일 법도 한 이 노년인데, 이 노년을 아름답게 가꾸는 지혜가 있습니다. 꿈을 이룬 커리어, 그리고 숙성된 지식과 지혜, 그리고 어느 정도 가꾼 건강, 나름대로 관리한 건강, 풍요로운 재정, 그리고 따뜻한 가족, 또 나를 인정하는 벗들, 또 늙어서라도 나이 들어서도 즐길 수 있는 어떤 나만의 어떤 취미, 어떤 전문 지식 분야가 있으면은 충분히 대접받고 인정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막 쓸쓸하게 막 자식 눈치 보고 그렇게 안살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런 것들에서 오는 정서적인 안정감과 만족감이 있어요. 예전에 목사님께서 필리핀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설문조사를 하니까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 이러니까 없는 사람들일수록 젊은 때로 돌아가고 싶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재정적으로,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가족적으로, 이 대인관계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들은 50대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대요. 대부분 50대로. 너무 신기했어요. 다 어릴 때로 가고 싶은 거 아니야? 난 그런 생각 들었는데 50대가 되면 정서적으로 이미 분노, 막 갑자기 막 업앤다운 냄비처럼 막 뜨거웠다 식었다 이런 것도 없고, 막 시기 질투로 막 팔딱팔딱 뒤집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갖춰졌기 때문에 건강이랑 당연히 재정이 있어야 되고 가족이랑 이런 대인관계가 되면 50대가 제일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좀 그 말을 듣고 나서 정말 많이 없어졌는데, 벌써 그게 한 6, 7년 전 이야기라서 한 3년 전부터 이런 습관이 없어졌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이 초침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막 분이 가고 시가 가는 게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진짜 막 종일 일하고 뭐 하고 해도 시간이 가는 것 같아서 저녁에 누우면 너무 허탈하고 하루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니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었어요. 시간을 문득 보면 초침이 있는 시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이 초과하고 있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분도 아니고 난 초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잘 가꿔서 멋진 50대를 맞이하면 빨리 갔네, 너무 빨리 가네, 후딱 갔네, 인생 허무하네, 그런 생각 안 하겠구나. 물론 주 안에서 있으면 당연히 그런 게 없겠지만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죠. 계절 겨울이 있고 인생 겨울이 있고 이제 경제 겨울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경제 겨울은 적당히 경험하는 겨울이에요. 잊을만 하면은 찾아오는 겨울입니다. 근데 매번 당해요. 신기하게 경제 겨울이 경제가 힘들어진 게 갑자기 힘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뉴스에서 다 나오거든요. 신문에서 다 나오고 유튜브에서 다 나오고 친구들이 말하고 동료들이 다 말하고 선후배가 다 말하고 다 말해요. 그런데 다 그대로 당해요.
이건 정말 쓰립니다. 예, 경제 겨울은 정말 쓰려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계절 겨울은 애들은 잘 버팁니다. 예, 어르신들은 좀 춥고, 인생 겨울은 뭐 애들은 경험할 일이 없으니까, 경제 겨울은 애나 어른이나 다 정말 혹독하고 잔인해요. 오죽하면 자살하고 오죽하면 인생을 포기할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경제 겨울을 매번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너무 재미가 있어요. 하려고 그러면 야 10년 됐으니까 한번 해볼까 이러면 어느 반대쪽 세력이 야 하지마 바보냐, 쟤들이 바보냐, 벌써 저번에 한 두어 번 개번 경험했는데 다 준비됐지. 그래도 혹시 해보자 했는데 다 통하는 거예요. 매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이게 입맛이 짝짝거릴까. 참 안타까워요. 세력을 욕할 수도 없는 것이 대비하지 못한 우리들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경제 겨울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세 가지 겨울의 공통점인데요. 이게 아까 1번은 겨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세 가지 겨울의 공통점. 이게 제가 매일 쓰는 글이 있는데 글이 이제 하루씩이에요. 공통점이라면 첫 번째는 이제 추위가 있어요. 아주 혹독하고 매서워요. 봄, 여름, 가을을 정말 행복하게 살았던 동물들과 사람들도 겨울에는 죽어요. 지금 뭐 겨울은 동물원은 따뜻해요. 거기는 죽는 거 없어. 죽으면 이제 사육사도 혼납니다. 그래서 이제 죽는 건 없지만 밖에 동물들은 죽죠. 동사나 아사예요. 잔인해요. 또 두 번째로 이 세 가지 겨울의 공통점이 있다면 예상이 가능합니다. 계절 겨울 같은 경우는 가을 다음에 겨울이 와요. 경제 겨울은 버블 다음에 공황이 와요.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게 너무 세게 버블이 와가지고 일본이 도쿄 땅을 팔면 미국 땅을 다 산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처음 들어보세요. 그랬잖아요. 80년도 도쿄 땅을 팔면 미국 땅을 다 산다는 말이 있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진짜. 그렇죠. 뭐 평당 억 단위로 했으니까. 그렇게 세게 버블이 왔기 때문에 터지니까 지금 잃어버린 뭐 30년 뭐 지금 40년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요. 반드시 버블 다음에 공황이 있다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년 다음에 노년이 있어요. 가을 다음에 겨울이 있고 버블 다음에 공황이 있고 중년 다음에 노년이 있어요. 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오는 겨울은 절대 없어요. 세 번째 공통점은 대비가 가능해요. 가을은 정말 아름다워요. 추수가 있는 풍성한 계절이에요. 버블도 마찬가지예요. 버블은 눈부시고 수익이 있는 성장 경기예요. 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롭고 전리품을 누리는 누림의 시기예요. 아주 좋아요.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가을에 정점을 찍고 겨울에 추락한다는 거예요. 가을에 정점을 찍고 겨울에 추락하기 때문에 갑자기 겨울에 먹을 것이 없다, 덮을 이불이 없다, 뭐 너무 외롭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을을 어떻게 맞이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대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가을이 있기 때문에 겨울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겨울 해서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가을이 있는데 가을은 인생 봄, 여름, 가을 중에서 최고의 해거든요. 수확이 있잖아요. 또 수익이 있잖아요. 전리품이 있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즐거워요. 그런 가을 다음에 겨울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겨울이 무섭다, 왜 겨울을 만들었노 이렇게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경제 시스템에게 불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을을 최대한 활용하면 됩니다. 정점에서 즐기면 추락만 있고 정점에서 준비하면 평안이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정점에서 즐기면 추락이 있고 정점에서 준비하면 평안이 있다. 시작. 앞에 엄전도 선생님께서 너무 크게 하셔가지고 다 잘 따라한 것 같아요. 분명히 실수하는 분이 나올 법도 한데 감사합니다. 다람쥐는 이제 가을에 도토리를 많이 모아요. 다람쥐 영상 봤어요? 다람쥐한테 수박 씨든지 이렇게 뭐 씨 주면은 그런 영상 한 번도 안 봤었죠. 난 별거 다 보거든요. 주면은 사람이 와서 친해져서 주면은 딱 잡자마자 탁 집어넣어 버려요. 진짜 빨라요. 뭐 이렇게 탁 낚아채고 들어가 버려요. 빈손이 되는 거예요. 탁 치는데 이쪽으로 물럭 했죠. 그리고 다 차면 일로 탁 쳐요. 아주 빠르게 스네치를 딱 잡아서 탁 하면 그냥 입이 탁 벌어지면서 이게 다람쥐가 귀여운 게 사실 아구에 많이 채워놔서 그런 거였더라고요. 난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쪽 딱 챙기고 도망가더라고요. 다 이제 뱉어놓는 거 자기 집 가면. 그렇게 모아요. 참 다람쥐를 이제 어떤 이제 나무에 숲이랑 친해져 가지고 다람쥐한테 이제 호두나 뭐 이렇게 주는 영상을 보면요. 다람쥐가 진짜 많이 쟁이는구나.
다 풀어놔 하면서 다 허리 딱 풀고 허리띠 풀고 다 먹는 게 아니라 딱 한두 개만 먹고 입에 다 집어넣어요. 진짜 막 이 터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람쥐가 이게 싹 아무것도 안 넣으면 홀쭉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이게 주머니가 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머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다 쟁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서 또 없다고 또 이래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곰이 꿀통을 이제 따고 이제 꿀을 먹으면 막 벌에 쏘이고 미련한 놈이야, 야 미련한 놈아, 곰탱이야, 뭐 아프지도 않냐? 내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곰이 이럴 것 같아요. 아파요. 겨울 좀 자내서 그래요. 이럴 것 같아요. 고단백질을 곰이 섭취를 하지 않으면 겨울잠을 자고 못 일어나요. 그래서 가을에 미치도록 먹는 거예요. 막 먹었는데 또 먹고 아픈데도 막 뭐 계속 꿀통을 따면요. 아무리 털이 많아도 손바닥이나 곰발바닥이 아무리 좀 두꺼워도 이런데 주둥이 이렇게 물리면 곰이 벌떼가 다 달라붙어서 하면 아프거든요. 근데 다 참아내는 거예요. 막 이게 뭐 그런 거 많아 보죠. 이렇게 꿀통 타가지고 막 꾸역꾸역 먹으면 이 꿀통 주위로 웽 해가지고 막 계속 쏘잖아요. 그런데 먹는 거예요. 왜? 살아남기 위해서. 아픔을 견디는 거예요. 개미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지금 아까 잠언 6장에 6, 7, 8에 한번 나오고 잠언 30장에 24, 25에 나옵니다. 근데 개미가 등장할 때마다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고. 개미는 정말 개미가 배고플 때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냥 들을 때는 개미가 그냥 배고플 때 식량을 많이 쌓아둔다고 생각하는데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겨울을. 우리도 서둘러서 겨울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가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요즘 계속 경제 설교만 하는데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 재미가 없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진짜. 지금 아는 게 거의 없으니까 아이고 짜부네 재미가 없어. 지금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경제에 대해서 경제도 올라가지고 이게 지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내가 설교가 몸이 건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지금 타박하고 있는 겁니다. 예, 세 번째,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97년 7월에 태국에 외환보유고 위기가 터져가지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고 동남아가 줄줄이 쓸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1997년 12월에 한국에도 상륙해서 IMF가 터졌습니다. 당시에 저는 몇 년 전에 알았어요. 이제 꽤 됐긴 했군요. 근데 그 당시는 제가 이제 대학교 막 들어가는 타이밍이라서 전혀 몰랐어요. 당시는 국제 정세를 모르는 우리 대한민국은 우물 안의 개구리라서 전부 다 YS 욕만 했어요. 뭐 김영삼 뭐 깨떼끼 하면서 막 욕을 할 수가 없어서 대통령님을 막 욕을 했어요. 정말 우파고 좌파고 다 욕했습니다. 진짜. 우리 아버지 저 경남고등학교 거기 3회고 우리 아버지 23회고 우리 큰아버지도 18회고 뭐 다 이게 경남대 다 욕했어요. 경남 아저씨들 다 만나면 경남고 다 욕했어요. 그 전에 나올 때 얼마나 막 아이고 선배님 뭐 난리를 쳤는데 싹 다 욕했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 전체가 YS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이라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많이 넘치면서 또 이제 글로벌 세력들, 딥스테이트들, 그전에는 그림자 정보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글로벌 세력의 양털깎기였구나. 동남아 양털깎기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양털을 깎으려면 양털이 많은 놈을 깎아야 돼요? 적은 놈을 깎아야 돼요? 많은 놈을 깎아야 됐잖아요. 그렇죠? 예. 많은 놈을 깎아. 너무 유치한 질문을 해서 대답 안 하셨죠. 양털이 많은 놈을 깎아야 돼요. 예. 살이 많이 쪄야지 털도 많고 털도 길고 복실복실합니다. 당연히 태국이 목적이 아니죠. 그런 나라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당시 제일 토실토실하게 살이 쪄 올라가 있었던 대한민국 양털을 싹 다 깎아버리려고 그렇게 시작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몰랐다. 그 당시는 일방적으로 당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쳐맞으면서도 일방적으로 쳐맞는 것도 서러운데 왜 맞는지도 모르고 있는 왜 맞는지를 모르니까 언제든지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재발의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때렸는지도 모르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YS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어찌어찌다 보니까 경제부 총리가 이렇게 외환보유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절대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었어요. 다 털리는 시스템이었고 그걸 버티고 막 했으면 더 털리고 더 두들겨 맞고 그때 병신 될 뻔했습니다.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 대처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버틸 수가 없었다. 버티면은 진짜 이쪽 어금니만 빠질 거 이쪽 어금니 통째로 틀니를 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년이 지났어요. 그게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죠.
다 아는 거죠. 예.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를 너무 남발해서 주택 버블이 터지면서 리먼 브라더스라고 세계 네 번째 금융기업이 이제 부도가 나면서 이제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어요. 그리고 11년이 지났어요. 그게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예. 코로나가 터졌죠. 나는 이거를 나 몰랐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이거 준비하면서 11년 주기로 했네 얘들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유럽발 위기가 있었긴 했지만 그게 뭐 전 세계를 막 이런 거 아니었고 그랬기 때문에 11년 주기로 했었구나. 그 2019년 12월 31일이에요. 중국 그 WHO에 등재된 게 코로나가 하루만 지나면 2020년인데 그러면은 11년 주기를 못 맞춰요. 그래서 억지로 12월 31일로 했을까? 그리고 11일 더하니까 2030인 거예요. 얘들이 하도 떠들고 있는. 그래서 뭐 너무 깊게 들어가면 설교 중에 그렇죠. 얘들이 지금 2030 준비하려고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남아 터지고 미국 터지고 유럽 터지고 지금 전 세계 터지고 그렇죠. 지구촌에 고통받지 않는 국가가 없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보다 경제가 더 추락했다. 그 나스닥 지수가 다우 지수가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겨내세요, 여러분. 아직 좀 재밌게 좀 이따 해볼게요. 이렇게 경제 겨울은 잊을만 하면은 다시 찾아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겨울이야. 겨울잠을 자야 돼. 버티면 봄이 온다. 어차피 봄은 오게 돼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티자를 외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이 겨울이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는데 절대 겨울이 아닙니다. 지금은 늦가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겨울이 아니라 늦가을이에요. 이것이 정말 위험하다. 겨울이 이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엠코에 정기적으로 제가 이제 식사를 하러 한 달에 2번 정도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 가까운데 갈 때마다 하나씩 비어 있어요. 오늘 하나 더 비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엠코처럼 지금 목이 좋은 데가 비어 있으면 다른 데는 어떻겠어요? 저 지방 다니잖아요. 저 지방 그렇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가 사역 다니잖아요. 저 구석까지 다 다니잖아요. 지금 엄청 비어 있어요. 여기 경기도 지금 미금역 사거리가 이러는데 다른 데는 어떻겠어요? 정말 심각해요. 그런데 이 자영업자들은 버티면 된다. 2.0 단계야 1.5로 내리면 되지 않을까? 1.0로 내리지 않을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가 1.0, 0.5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현재 국제 경제 상황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0년에 1월달에 코로나가 미국에 상륙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아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는 지인들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가지고 이거 들어와도 못 퍼집니다. 이러더라고요. 사람이 너무너무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그거 못 퍼진다 그러는 거예요. 순식간에 퍼져버렸죠. 순식간에 퍼져버리고 지금 주들이 그냥 클로즈 시켜버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확산이 어렵다는 그 예상을 다 깨버리고 전국에 다 확산됐어요. 기업들도 부도가 나고 파산 위기였어요. 정부가 3,000조를 풀면서 회사채를 매입하고 지금 살렸어요. 여러분 3,000조를 풀었어요. 작년에 3,000조를.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근데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데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야기했어요. 3,000조를 푸는 건 이유가 있어요. 다 해결책이 있거든요. 인플레 올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나라를 그냥 망가뜨리든지.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도 나름대로 한 가지 수일 것이고 나라를 망가뜨리지 않으면 인플레 터뜨리면 되는 거거든요. 기업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중소기업들 망하는 거 저도 좋아하는 미국 기업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망해서 아이고 어쩐지 이러는데 웬걸 큰 기업에서 인수해가지고 오히려 주가 더 올랐어요. 걔네들 땡큐예요 완전히. 중간급 기업들은요 회사채를 3,000조를 뿌려주면서 그게 회사채로 많이 몰리니까 오히려 돈이 넘쳐가지고 현금이 넘쳐가지고 자사주로 오히려 매입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주가가 더 올리고 기업의 몸집이 더 커졌어요. 큰 기업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큰 기업들은 작은 것들은 다 쓸어갔죠. 다 좋았어요. 죽은 놈도 좋고 넘어진 놈도 좋고 잘 먹는 놈도 좋고 다 좋아요. 물론 그 중에 넘어지고 힘든 진짜 그것도 버림받아서 그 사이에 비사이의 막가처럼 그것도 지금 혜택을 못 받은 기업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다 좋다. ING, AIG인가요? 옛날에 뭐죠? 2008년도에 그죠? 이렇게 터졌죠. 그 중에 주가가 터지고 나서 주가가 100배, 200배 그냥 뛰어버렸잖아요. 그리고 CEO랑 그 기업 총수들, 오너들, 경영진들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그냥 연봉 파티 해버렸죠. 보너스 파티하고 튀어버렸죠. 죽을 사람도 국민들만 죽고 국가랑 기업들은 다 살 길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예. 미국이 망하고 자빠진 기업들이 질비할 것이다 라고 막 요란 법석을 떨었어요, 미디어가. 근데 이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아주 다 좋습니다. 예. 다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예. 위기 속에서도 그런 대로 버티고 잘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에 직격탄을 받은 기업들이 있어요. 예. 여행주. 여행주란데 왜 주식 이야기를 하지? 여행 기업들. 세상에 내가 못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행 기업들, 그쵸? 예, 호텔 기업들, 이제 뭐 이런 것들, 예, 여러 가지 있죠. 직격탄을 받은 거. 그런데 직격탄을 받았는데 이게 바닥이니까 더 이상 추락할 거 없고 올라갈 것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또 막 진짜 좋았어요. 재난지원금이다 뭐다 다 뿌렸어요, 정부가. 미국 이야기를 대충 아시죠? 뭐 아는데 제가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사실 뒤에 이야기를 할 게 있어서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에 돈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국민들도 일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일해봐야 100만 원 예를 들어 일해서 300만 원 버는데 일 안 하면 한 250 주는데 누가 미쳤다고 일합니까? 지금 나가서 지금 일자리도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지금 언제 또 데모 일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놀고 먹고 하면 250 꼬박꼬박 아껴서 집에서 게임하고 놀면은 다 돈 세이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또 주식판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주식판을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나스닥이 다우가 들어 올리는 거고 다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다 해결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근본 대책을 해결하진 않고 돈으로 다. 기업 힘드니? 조그만 기업, 중간 기업도 힘들어, 큰 기업도 힘들어, 좋다. 개인도 힘들어, 쫙 돈을 그냥 계속 헬리콥터 머니라고 해서 다 뿌려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다 뿌린 게 아니라서 더 걱정인 거예요. 뭐 3천조 미국이 뿌리고 또 한 번 더 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뿌린 거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 걱정인 거예요. 미국은 이제 코로나 끝물인 것처럼 백신을 다 맞고 있는 추세라서 기업들은 이제 직원이 필요한데 입사를 안 하려 그래요. 국민들이 입사를 안 하려 그래요. 일을 안 하려 그래요. 지원금이 좋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원금을 딱 끊자니 다 이제 어떻게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금리 올리자니 시장이 무너질 것 같고. 예. 2008년도는 정말 간단했어요. 이게 미국 상황이고요. 지금 중국은 참 중국도 난리죠. 2008년 때는요, 중국 때는 간단했습니다. 1등이 미국이 금융위기로 똥을 싸버리니까 2등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해가지고 다 사재기를 해서 다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1등이랑 2등이랑 딱 마주보면서 딱 웅크리고 같이 똥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치워줄까? 치워줄 사람이 없을 텐데, 그쵸? 1등이 싼 똥을 2등이 다 치웠는데 지금 1, 2등이 같이 싸고 있으니 지금 이걸 어떻게 될지 아직 지금 해결된 거 아니거든요. 아직 계속 싸고 있고요. 아직 싸고 있어서. 예. 지금 중국도 최악이죠. 예. 기근이랑 경제 위기랑 뭐 여러 가지 또 외세 압박처럼 슈퍼 악재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어요. 버티기 작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여러분들도 보고 있겠지만 버티기 작전을 하고 있다. 내수를 일으켜가지고 돈을 더 쏟아부어서 일단 돈을 더 쓰면 될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수를 일으켜서 뭔가 일으켜 보려고. 가뜩이나 원자재가 부족한데 다 지금 싹쓸이 하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대한민국에 마스크가 부족해서 줄서기를 하고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폭등을 했었는데 한국은 사재기 별로 없었죠. 필리핀은 사재기 장난 아니었습니다. 10시에 문 열어서 10시에 가면요 줄이 저 뒤라서 내 차례 오면요 이미 끝나버려요. 가뜩이나 있지도 않는 거 내 차례 들어가면 없어요. 그리고 그 대형마트에 들어가면 꼼짝달싹할 수 없어서 땀 뻘뻘 흘리고 한 바퀴 돌고 오는데 땀 뻘뻘 흘리고 몇 개 줍지도 못해요. 그런 사재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생필품이랑 마스크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업들이 사재기를 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 원자재를 사재기를 하고 있다. 국가와 기업들이 앞다퉈서 원자재를 사들이기 시작하면 이제 살짝 이제 보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드디어 초인플레가 오는 것인가, 스태그가 오는 것인가,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다시 한번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재기고 생필품을 사재기해서 그 난리를 쳤는데 이제 원유랑 철강이랑 원자재들을 사들이기 시작하고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될걸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업들이 1년 동안 놀았잖아요. 공급이 없잖아요. 못 만들었잖아요. 근데 국가들은 힘드니까 어떻게 돼? 돈을 써가지고 경기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야 빨리 물량 줘봐. 1년 동안 놀았슈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량 떨어져. 국가를 일으키려면 그거 빨리 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사재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량을 미리 선주문하고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안 생길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금리까지 올린다면은 개인들은 과연 살아남을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인지, 그야말로 무책이 아니지. 무책. 책략이 없도다. 무책. 필리핀에서 목회를 이제 십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돈 떨어지면 사무실에서 목사님 지금 내일 뭐뭐 내야 되는데 돈이 있습니까? 준비가 됐습니까? 그러면 무책. 두 번 말하지 마라, 힘든다. 또 며칠 했다. 목사님 아까 했던 이야기는 하지 마. 며칠 전부터 했던 이야기는 하지 마. 왜 그거 들으면 죽어요, 진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지금 막 하루에 몇 개씩 탁탁탁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집값, 월세, 뭐 전기세, 뭐 아이고 더럽게 못 사는 나라가 하여튼 이 인터넷이 10만 원이 넘어요. 상상을 초월해요. 원자력 같은 우리나라 그런 기업 없으니까 우리 전기 돌리면 얼마인 줄 알아요? 전기세가 한 150만 원 나와요. 지금 같은 데 거의 200 가까이 나와요. 24시간 트니까. 뭐 대형교회냐? 대형교회 아닌데 기름값 그렇게 전기세가 비싸요. 그러니까 뭐 간단한 전기세, 뭐 전화비, 뭐 인터넷 요금, 뭐 물값 하더라도 스트레스 장난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월세도 있고. 무책. 지금은 좀 책략이 좀 어떻게 할지라도 그 당시 정말 무책이었는데, 지금 이 국민들을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을 보면 거의 무책이 아닐까. 아마 이번 경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지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제 설교로 근거로 이제 픽션을 만들어내면, 야, 돈 잘 받았지? 부자 됐니? 하나님 망했어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 소리야? 기근의 하나님인데 30배, 60배, 100배 도와줬는데. 그럴 수가 있다. 지금 사실 아까 방법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원자재가 폭등하니까 원자재에 지금 기회가 있는 것이고, 식품이 폭등하니까 식품에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름이 폭등하니까 기름에 기회가 있는 것이고. 이거 언제까지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힘내세요, 여러분. 하다 안 되면은 여기서 마이크 내려놓고 오늘 끝내고 기도하겠습니다. 국제 정치를 이야기 좀 해볼게요. 국제 정치를 했는데 바이든이 그렇게 중국에 이렇게 뭐 약점이 많이 잡혔다고 해서 되면은 엄청 친중 정책을 펼 줄 알았는데 지금 때리기는 마찬가지로 때리고 있어요, 그렇죠? 트럼프 시절에는 우한 폐렴이 연구소에서 나왔다, 우한 연구소다, 중국 책임이다 했을 때 바이든이랑 미디어는 개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바이든이랑 미디어들이 뭐래요? 그 연구소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기하죠? 대중 정책을 압박 정책을 폈을 때는 바이든이랑 이쪽 팀들이 너무 심하다, 뭐 트럼프 너무하다 했는데 지금 똑같이 하고 있죠.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그 누가 지금 자리에 올라왔어도 똑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바이든이 변심한 것이 아니라, 바이든이 갑자기 중국을 좋아하다가 싫어진 게 아니라, 지금 이 타이밍에 해야 될 사람은, 지금 이 타이밍에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이걸 해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걸러서 말하려고 되게 힘들어요 이게. 예수님만 절대선이죠, 여러분. 예수님만 절대선이에요. 요사이 보면요, 기독교인들, 특별히 우파 기독교인들 중에서 트럼프가 절대선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트럼프가 과연 어떤 인물인지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트럼프 향수병에 걸려서 여전히 지금 뭐 재검을 하고 있고, 지금 뭐 계속 그 영상들 보면 재검하고 있고, 지금 잘못된 게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뭐 애리조나주 옆에 무슨 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온 세계가 트럼프에 지금 마취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번에 미국이 애굽이라면 지금 출애굽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미국이 애굽이라면 지금 출애굽 타이밍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흔들려야지 유대인이 돌아가는데, 전 세계가 지금 부흥인데, 전 세계 마지막 때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약속들 중에서 부흥이랑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왜 유대인만 안 돌아가는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유대인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 흔들려야 돼요. 미국이죠, 뉴욕이죠. 흔들려야 돼요. 또 미국이 바벨론이라면은 당연히 흔들려야 될 타이밍인 거죠. 지금 미국을 애굽으로 봐도, 바벨론을 봐도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고, 이왕 이렇게 흔들릴 거면 정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즘 보면 해결책을 내놓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있어요. 예. 경제 뭐 이런 것 좀 보면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미시경제 위주로, 예, 자기 분야니까 거시경제를 이야기하면 아주 수박 겉핥기로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자기도 처음 경험하는 거거든요. 경제만 있는 게 아니라 전염병으로 지금 난리가 이렇게 되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참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미시도 중요하지만 거시가 압도적으로 중요한 때다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이 타임 테이블을 쫙 보고 여기서 지금 여기 이 타이밍이구나, 이 타이밍의 핵심이 뭐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랑 격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회 시스템을 리세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저변이 흐르고 있는 게 뭔지를 지금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무엇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이게 오늘은 사실은 제가 이제 곧 갑니다. 필리핀에 다음 주에 가요.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딱딱하게 이거만 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경제 이야기도 좀 성경 이야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하여튼 2020년 작년 봄부터 제 지인들, 자영업하거나 사업하는 분들은 뭐 다음 달은 괜찮겠지? 다음 달은 좀 이렇게 2.0이 좀 떨어지겠지? 3.0이 좀 떨어지겠지? 다음 달만 보고 있는데, 코로나가 지금 늦가을이고 겨울이 오고 있다면은 지금이 차라리 좋은 거예요. 너무 좀 황당한 이야기를 해서 지금 너무 호응이 없는데 다시 지금 정신을 차려볼게요. 지금이 늦가을이고 겨울이 뒤에 있으면은 지금 힘들어도 지금이 더 좋은 거예요. 아직 겨울이 안 와서 좋고요. 두 번째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예, 뭐 알아서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반팔인데, 예를 들어 지금 우리 필리핀 애들이 한번 한국에 왔잖아요. 공항에 딱 갔는데 목사님이 양자 사모님 레오가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사람들이 좀 시원한 거예요. 겨울 되게 춥다고 하던데 시원한데, 그래서 목사님 한국 겨울 별거 아닌데 그렇게 여태까지 그렇게 너무 세게 말하셨어요. 그래서 나 밖에 나갔다 올게요. 근데 이제 이중문이잖아요, 인천공항에. 그렇죠? 한 문이 있고 두 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팔로 걔가 지금 막 팔뚝 그래서 안 돼. 한 번만 허락해달라고. 이래서 하도 난리 쳐가지고 해봤어요. 그래서 막 가다가 이제 문이 한 문 딱 열리고 딱 가는데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이 딱 열려서 딱 나가는데 거기서 한 몇 주 있다가 펄쩍 뛰다가 견뎌보려고 뛰다가 바로 들으면 얼마나 쪽팔려 지가. 그쵸? 펄쩍 뛰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막 뒤에 와가지고 들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지금 그런 거예요. 한국에 딱 도착했는데 추워요. 그래서 이게 겨울 늦겨울이라서 이제 봄이 되려나 보다. 그래서 옷을 반팔로 그냥 버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은. 지금 반팔로 지금 늦가을이라서 춥지 반팔인데 늦가을로 개기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런 거야. 지금 겨울 온다니까, 이 느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들 더 버틸 거 없습니다. 식당들 버틸 거 없어요. 지금 너무 잘 된다. 우리 교회는 몇몇 식당이 아직도 잘 되는데 계속 가시면 됩니다. 아주 주께서 인도하시니까. 우리 교회는 인도함이 있어요. 다른 교회를 까는 건 아닌데 그래요. 그런 거는 계속 하더라도 자영업 같은 경우 빨리 접을 걸 빨리 접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끝나는 게 지금 희망 고문이잖아요. 작년 봄을 생각해봐요. 여름에 끝난다면서. 여름에 가을 되면 어떻게, 가을에 겨울 어떻게, 내년이면 어떻게.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게 진짜 끝난 게 아니다. 지금 이제 다른 걸로 때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우리 재산을 10%에서 50% 뺏어가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재산을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10%에서 50%를 가져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금이나 벌금이면은 와 너무 심하다, 어쩌고저쩌고 막 난리치고 막 뭐를 증명하고 막 이렇게 세금 이렇게 나올 게 아닌데, 벌금 이렇게 나올 게 아닌데, 그거 어디서 쪽지 날라온 거냐, 내가 과속 안 했는데, 그 난리를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인플레를 터뜨려서 그냥 우리 재산을 줄여버리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식이 터졌죠. 코인이 얼마 전에 터졌죠. 당연히 터지는 건데 터졌어요. 주식도 올라가다 더 터지겠죠. 그러면 이제 돈값이 떨어지겠죠. 돈도 터지겠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인데요, 집이랑 땅 정도예요. 집도 터지겠죠. 그렇죠? 뻥 터지고 주저앉겠죠.
땅인 거예요. 땅 다음에 금, 은이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는 건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집값은 꼭지점이다, 폭락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땅값을 꼭지점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집값 꼭지점이다, 너무 올랐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땅값이 꼭지점이다, 땅값 너무 올랐다, 그런 이야기 못 들어봤죠. 집값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땅값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IMF 때 우리나라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은 IMF 없다, 걱정하지 마라 해놓고 IMF 오기 전에 아직 동남아 지금 쓸고 있을 때 달러를 다 바꿔놨어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달러를 다 바꿔놨어요. 근데 지금 뭘 바꿔놓으면 좋습니까? 지금은 IMF 이상의 것이 터지면 뭘로 바꿔놓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 당시 달러도 안전했다면서요. 그렇죠? 달러 안전해서 한국 돈으로 달러를 다 바꿔놨어요. 그리고 나서 쓸 거면 한국 돈을 쓰고 IMF 끝나면 다시 도로 이제 달러에서 한국 원화로 환전하면 재산이 2배로 뛰었어요. 그래서 정말 좀 정보가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굉장히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1,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 뭘 바꾸면은 안전한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뭘 바꿔야 되는가? 돈도 그러면 달러도 답이 아니에요. 위안화도 답이 아닐 수 있어요. 왜? 돈값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부동산이랑 부동산 중에서 집값 떨어지면 땅이겠죠. 금이랑 은이겠죠. 부르심의 땅으로 가야 부르심이 확장된다라는 설교를 했었어요. 그 설교가 끝나고 막 많은 분들이 막 코멘트를 해주시고 좋아하셨는데, 그때 제가 사실은 그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땅을 사라는 거였어요. 땅 사라 이거였어요. 그렇죠? 한 문장으로 땅 사라 이거였어요. 인플레가 오니까 살고 싶으면 땅을 사라 이렇게 외치고 싶었는데 갑자기 목사가 어느 날 와서 땅을 사라 이렇게 하면 너무 땡뚱맞기도 하고, 그렇죠? 바로 땅 이야기를 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 이야기를 살짝 해보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 그 메시지를 한 거였어요. 그 메시지를 듣고 너무 좋다, 오늘 메시지 너무 좋다 이렇게 하셨던 분들, 이 메시지가 더 좋아야 돼요. 이 메시지에 정말 답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제가 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신통한 꿈을 꿨습니다. 이제 호텔에 가면은 소파, 아주 깊숙한 소파 있죠. 이렇게 이게 팔걸이도 소파인데 이렇게 1인 소파인데 이렇게 이쪽도 넓고 이쪽도 넓고 몸이 깊게 잠기는 푹신푹신한 소파. 그 소파가 의자가 2개 양쪽에 있고, 의자가, 그리고 가운데 원형 테이블이 조그만 게 있었어요. 이쪽에는 고 정주영 회장이 앉아 있었고 이쪽에는 고 김우중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고 책도 정말 많이 읽었었던 분인데, 근데 둘 다 다리를 꼬고 몸을 딱 깊게 묶고 있고 몸을 뒤로 이렇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막 실갱을 하고 있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김우중 회장님이 몸을 딱 이렇게 일으키면서 그래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손을 딱 내밀었어요. 손 줄 때 내밀어, 그냥 나도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도 이제 딱 보더니 그럼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수를 하셨어요. 이제 워낙 그분들은 이제 터프하게 옷을 입으셔가지고 정장인데도 터프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병철 회장님은 아주 그냥 옷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깔끔하게 입은 재단까지 짝짝 떨어지는 옷인데, 두 분은 그냥 아주, 특별히 정주영 회장은 더 그랬죠. 그렇게 이제 꿈을 꿨었어요. 꿈을 꾸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여 어느 종목인데 이렇게 복잡한 꿈을 주시나이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뭔가는 있을 텐데, 뭔가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뭐 그 뒤에 이제 꿈이 이제 2막 3막이 있는데 1막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기도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열심히 일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도 마스크가 그렇게 가격이 오르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생필품이 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름값 오르고 식품값 오르고 다 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은 비싼 거를 막 손 부들부들 떨면서 사가지고 마스크 5번 10번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빨아서 그럴 때 아껴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때가 아니라, 지금 머리 회전을 비상하게 해야 돼요. 정말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기도를 정말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와 전략을 주시옵소서. 지금 다 자빠질 텐데 내가 지금 뛰고 날아갈 수 있는 전략을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내가 오죽하면 정주영이랑 지금 김우중 두 회장을 소환해가지고 꿈에서 지금 내가 옆에서 지금 뭐 하나 이렇게 보겠어요, 그렇죠? 나도 진짜 힘들어요. 먹고 살릴 사람도 많고 벌려놓은 일이 많아가지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대책이 있다.
지금 이 시기에 얼마나 많은 이삭 같은 사람들이 기근의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점핑을 하겠어요. 그렇죠? 왕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제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새같이 한 제국을, 그 엄청난 나라를 주물럭주물럭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 상승이 없다, 나한테 폭발적인 상승이 없다, 그럼 못 만나고 있는 거거든. 기근의 하나님을 그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똑같이 옛날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살고 있고, 옛날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고, 옛날 방식으로 지금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기도를 바꿔야 되고,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고, 머리 회전을 바꿔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고, 보는 책들을 바꿔야 되고, 내가 구독하고 알림 설정한 그 유튜브 채널들을 다 바꾸고 정말 공부를 해야 돼요. 정말 지금 기근인데 풍년식으로 하려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기근인데 풍년처럼 하면 물이 그만큼 생깁니까? 땅은 그만큼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오다를 줍니까? 기업들이? 난 정말 풍년처럼 막 열심히 일해볼란다, 누가 그렇게 원자재를 제공하나? 누가 그렇게 오다를 주나? 너 혼자 지금 만들면 너 혼자 네가 만들고 네가 사고 이렇게 할 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 참 다 쓰러져가는 상황, 또 앞으로 올 진짜 겨울, 지금 늦가을 넘어서 진짜 겨울, 진짜 매서운 겨울, 엄청난 한파가 몰아칠 때, 다 자빠질 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뛸 수 있는지, 아직 시간이, 진짜 천만다행인 게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경제에 대해서 눈을 뜨셨고, 저도 이렇게 하면서 지금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죠? 진짜 목사님께서 내 강대상에서 이런 소리 해도 되게끔 이렇게 하신 이 분위기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오늘 너무 좀 경제적으로 오긴 했지만 좀 은혜롭게 좀 이렇게 좀 이삭이랑 요셉이 좀 등장해야 되는데, 오늘 좀 아무도 등장 안 하니까 나도 좀 당황스럽긴 하네. 아브라함도 한번 나올 법도 한데, 지금 오죽하면 지지난주에 했던 요셉을 호출해가지고 살짝이라도. 예, 저도 신학교를 아이들을 싹 다 바꿨어요. 그냥 신학교 교수들을 다 채용을 해가지고 4년제 인가를 가려고 했는데 필요 없다. 지금 대학이란 게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대학이란 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구글이나 애플에서 6개월짜리 뭐 하면 그걸 대학 등록금이나 졸업장에 똑같이 쳐주겠다고 나오는 그런 판국인데, 지금 뭐 애플인가요? 뭐 신입사원 50%가 지금 대졸자가 아니죠. 그러고 있는데 지금 뭘 대학을 그렇게 뭐 4년 동안, 지금 아무리 신기술도 3년을 지금 못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 4년을 거기서 배워서 뭘 하려고, 그렇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 신학교도 다 온라인으로 다 바꿔서 그냥 교수만 찍어서, 야 미국의 아무개 교수 좋다, 야 부흥은 남미의 뭐 교수 좋다, 그냥 은사는 아무개 누구 좋다, 다 영어로 들어라, 듣고 독후감 써서 내서 그걸로 내가 학점 대체해 주겠다. 아주 그냥 기름기 쫙 짠 그 돼지고기 있죠, 수육처럼. 그렇게 해서 아주 심플하고 스피드 있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스템을 다 바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이 되었다. 땅을 사고 있잖아요. 땅을 사고 있는데 진짜 기가 막힌 땅을 지금 사고 있는데,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그 땅을 지금 정부에서 다 쓸어가고 있다고. 있던 것도 평당 5만 원을 더 얹어서 줄 테니까 다 달라고 해서 다 뺏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 나랑 문재인 대통령님이랑 너무 안 맞다. 요즘에 좀 원래도 안 맞았던 것 같은데 요사이 말긴데 너무 안 맞다. 막판까지 진짜 너무 힘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딱 몇 개 있다고, 그거 지금 우리 나올 때마다 하나씩 낼름 하려고 했는데 그냥 통보를 해버려가지고 나온 거 다 그냥 다 가져와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사정 해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하나 지금 빼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타이밍에 지금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이 시기에 지금 문정부가 땅을 사들이고 있는지, 특별히 농지를 왜 사들이고 있는지, 그건 차마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여러분 식량이랑 생각해 보십시오. 식량이랑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그냥 답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농부는 그냥 자기 땅에서 농사만 짓게 하고, 땅 나한테 넘겨, 농사만 지어, 이런 거예요. 지금 그 농부들이 팔지, 당연히 코로나라서 힘들어서 죽겠는데 팔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식량 폭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다. 단디하십시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고요. 책을 읽어야 돼요. 저 처음에 경제란 것이요, 요것만 하고 내려갈게요. 경제란 것이 진짜 어려워서요,
이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운동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족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처음에도 나도 한번 해볼까, 뭐 당구 같은 경우 나도 한번 해볼까 30 다 해놓고 금방 끼거든요. 경제는 진입장벽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지금 문장에 뭐 내가 모르는 단어가 한국말인데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알 법도 한데 이 개념이 안 잡힌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로 지금 한 패러그래프를 해가지고 그래서 난 이렇게 예상한다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듣거든요. 진짜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진짜 작심하고 30분씩 1시간씩 꼬박꼬박 재미없는 거다. 진짜 얼마나 졸린지 몰라요. 경제책을 보면은. 근데 그 쉬운 책을 찾고 찾아가지고 만화도부터 보고 뭐도 보고 짤막한 거 보고 조금 이제 긴 거 보고 이제 뭐 칼럼도 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겨울이 오지 않았는데 겨울에 대해서 전혀 대비도 없고 겨울이 뭔지 공부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겨울을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 동사하고 아사할판입니다. 여러분 잘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 정도만 어떤 여러분에게 질문식으로 던지고 끝내겠습니다. 과연 초인플레가 터진다면 나는 현금을 과연 들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도 뭘 바꿔놓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뭔가를 시도하고 사업을 벌리든지 뭘 해볼 것인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정말 너무 유명한 예언 사역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커피를 매일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아, 맛있는 가루 커피 있다. 타 먹어라. 이래가지고 커피를 쫙 찾아가지고 이거 먹어보고 저거 먹어봐서 결국 하나 만들어서 자기가 차 먹는 그 3,000원, 4,000원, 3달러, 4달러를 아끼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는 정신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5,000원, 10,000원 이런 거요 아껴서 한 주라도 사거나 한 필지라도 사거나 뭐를 투자하거나 뭘 해보십시오. 그런 자세가 하나님께서 참 귀하다. 네가 그걸로 크게 어떻게 되지 않는 걸 너도 알면서 지금 이 상황을 나랑 스텝을 맞추기 위해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네가 뭔가를 하고 있는 그 너의 이 마음이 귀하다. 그렇게 보실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잘 대처를 해서 잘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훨훨 날아다니시길 축복합니다. 설교가 저도 너무 재미가 없어서 내려달라고 요청을 해야겠습니다. 목사님 오시면. 자, 일단 일어나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겨울이 다 간 건 줄 알았는데 아직 겨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지혜와 전략을 주시고 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대상에서 다 말할 수 없는, 또 목사라서 다 말할 수 없는 어떤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가 일어나면 앞에 셋넷을 일어날 일들을 깨닫고 한 줄을 읽으면 세네 줄을 미리 깨달아 알 수 있는 특별한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와 계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앞서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시대를 앞서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5년이 빨라졌다는데 우리가 10년을 더 빨리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5년보다 더 빨리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코로나보다 저 멀리 앞에 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금을 잔뜩 들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금을 잔뜩 들고 있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뭐든지 발버둥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플레가 터지면은 내 재산의 몇십 프로가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무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들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도처에 투자할 곳이 넘쳐나고 있건만 눈을 뜨지 못하여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와닿게 하여 주시고 눈을 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겨울이 오면 난 이렇게 할 대비가 다 되어 있다, 난 전략이 다 만들어져 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하나님, 전략이 다 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략이 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전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쟁자들이 무너지고 도태될지라도 우리는 뛰고 날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미친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계는 눈을 가린 채로 술을 마시고 미친듯이 어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지가 아니면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양극화의 극단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극화의 극단화, 극단적인 양극화가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자유진영과 공산주의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손을 잡고 미친듯이 어디론가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대를 읽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읽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슴만 뜨거운 크리스찬이 아니라 머리가 냉철한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냉철한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분야일수록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않았던 분야일수록 공부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에 해박한 사람일지라도 더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더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 영역에서 가르치는 사람일지라도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파산할 것이 눈을 보듯이 뻔한데, 물을 보듯이 뻔한데 왜 아무도 대처를 안 하고 있는지, 어찌하면 코로나가 끝나는지, 어떻게 하면 백신이 어떤지, 백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가올 세상이 미친듯이 달려오고 있다는 것인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에 무너지는 사람이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금을 잔뜩 쥐고 있다가 인플레를 맞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미리 분산하게 하시고 미리미리 투자하게 하여 주시고 미리미리 피할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재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재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투자할 것들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자할 것들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의 일이 아니라 쓰나미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분명히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더 뜨겁게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지금은 살아남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겨야 됩니다. 하늘의 전략이 부어져야 됩니다. 김우중이 해냈던 것을, 이병철 회장이 해냈던 것을 정주영 회장이 돌파했던 그런 기름 부음이 와야 돼요. 재벌이 나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재벌이 나올지어다. 오늘 내가 꿈에서 보았던 재벌이 등장할지어다. 예수 세계교회에 재벌이 등장할지어다. 하나님, 재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감동이 있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분명한 감동을 느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꿈에서 보았던 재벌이 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벌이 예수 세계교회에 일어날지어다. 재벌들이 일어날지어다. 필립선 교회도 재벌들이 일어날지어다. 필립선 교회도 재벌들이 일어날지어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전략을 주시옵소서. 전략을 주시옵소서. 한순간에 게임을 바꿀 수 있는, 한순간에 게임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같은 전략을 주시옵소서. 게임 체인저 같은 무기와 아이템과 전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임 체인저 같은 종목을 주시옵소서. 게임 체인저 같은 땅들을 주시옵소서. 기업을 주시옵소서. 한순간에 판도를 좌지우지하고 한순간에 판도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가공할 만한 놀라운 것들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디 우리 예수 세계교회 청년들, 우리 예수 세계교회 청년들이 경제를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경제를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